네, 이번 주 이슈 타파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의 말이 연일 도마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얘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안방에서 들으면 마님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정말 균형을 갖고 판단하기가 마치 오징어 게임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정치 문제 잠시 끄고 지내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자, 오늘도 지역의 정치 문제를 많이 아는 UPI 뉴스의 김잠출 기자와 정치 이슈 시간까지 타파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우리 정치권 중앙정치권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맞습니다. 길지 않게 하죠. 국민의힘 김종인 선대위원장 임명을 놓고 당내에서 중진들과 신경전이 구경거리인데 당내 중진들이 김종인 원리를 가리켜서 캠프 자리 사냥꾼, 킹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라고 지독한 혹평을 하는데도 이분은 왜 이렇게 정치에 집착을 할까요? 그렇죠. 집착이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핵심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짜르 김이라는 뭐 별칭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정권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 두 번의 대선 승리를 이분이 이끈 경험이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각 진영에서 자꾸 호출을 하지 않습니까? 예. 불러주니까 또 후보마다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계속 합류를 요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예. 또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화두 이것을 시대 정신으로 만든 이가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영을 넘나들면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실질적인 공신이었단 말이죠. 이건 분명하거든요. 이처럼 이제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후보 곁에서 돕는 일을 우리가 통상 책사 이렇게 하는데 공자님도 주유 천하를 다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알아주는 왕, 킹을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사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뭐 민주당의 양정철 또 윤석열 후보 쪽은 뭐 김한길 또 코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느냐? 김종인 위원장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식으로 한다면은 정치 컨설턴트. 요즘 여야 모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아마 뭐 주말을 기점으로 선대위 꾸려지면서 본격적 활동을 하면은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시대 정신을 분명히 읽어낼 것이다. 그리고 후보와 이것을 잘 연결해서 전략을 짤 것이다. 그런 능력은 뭐 기대가 됩니다. 뭐 윤석열 후보는 어차피 정치 초보 아닙니까? 여의도 영선이고요. 그러니까 노회한 노련한 늙은 말도 사실은 필요할 겁니다.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에서의 그 호불호가 좀 극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죠. 결국 3세판 마지막 킹메이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제 다만 대선 후에 지금까지 두 번 다 팽을 당했다고 할까요? 권력 중심에서는 멀어졌거든요. 이런 이력들 그리고 과정에 항상 불협화음이 자주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라는 뭐 정권 내려고 하니까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성공리에 마무리할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점만 얘기하면 그렇다 치고요.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준석 당 대표는 뭐 입장이 뭡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수십 년 박힌 돌로 되던 홍준표 그 원로 말이죠. 따르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 2030이 앞으로 당락을 좌우할 거라고 하는데 꼰대로 가고 민심을 버리고 당심으로 가는 국민의힘에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게 참 염려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파리떼니 하이에나니 뭐 자리 사냥 거친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영선 후보를 두고 있으니까 여의도 이제 경험자들 선수가 좀 많은 분들은 다 훈수를 두고 싶고 간섭하고 싶고 장기 둘 때 이 말꾼이 많잖아요. 훈수는 다 하거든요. 그게 뭐 그런 현상일 것 같고. 근데 이준석 대표는 뭐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차피 후보가 결정이 됐으니까 후보 중심으로 당무가 올인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는 좀 빠져줘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아니면은 뭐 주인공 행세를 못하면 좀 못 빼기는 듯한 그런 흐름은 좀 보여집니다. 그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뭐 어쨌든 선대위 출범하고 나면은 화학적 결합을 하지 않을까.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여러 뭐 SNS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상 목표가 지금 대선 승리거든요. 어느 당이나 적정 분열을 보인다면 그건 다 배신자네들은 패배자가 되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가
대선을 잘 치러야 한다. 그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홍준표 전 대표가 말을 했으니까. 예. 뭐 같이 합류하거나 화학적 결합이 될 거다. 예, 선대위 예. 활동을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노회한 그 연령을 가지고 꼰대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분이 대선 때마다 항상 또 총선 때마다 시대 정신을 잘 읽는단 예, 말이죠. 예,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시대 정신. 네. 이제 이번 선거에도 그 등장할 시대 정신이 있잖아요. 몇 가지로 맞습니다. 요약할 수가 있죠. 네. 부동산 예를 문제 지금 그렇죠, 많이 뜨겁죠. 부동산 문제. 네.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공정과 정의, 네. 그리고 부동산 해법, 정권 교체,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공정 그러니까 이 공정이 지금 보면은 너무 능력 위주, 또 시험 위주로, 그죠? 예. 좀 흘러가지 않느냐. 이렇게 예. 결합이 되면은 사실은 공정이 왜곡되거든요. 그것을 좀 걱정이 되고 예. 차라리 평등, 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아니면 부동산을 통한 그 양극화해서 자산 양극화해서 이게 오히려 더 심정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예. 가지고 예. 제가 뭐 정할 수는 없지만은 부동산 문제는 어쨌든 LG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여야 후보 모두 관심이 많고 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단호하죠.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분명히 인정해라. 또 서서히 차별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죠. 기재부 해체론까지 나오고요. 예. 부동산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실패했다 이렇게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뭐 공공으로 다 환수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 예. 그리고 부동산 중심으로 한 자산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 정신을 내가 제도로 분명히 실천하겠다고 자꾸 주장을 하거든요. 예. 토지 공개념을 좀 전면하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한다라든지 늘 강조하는 불로소득 환수, 예. 부동산 투기 억제, 뭐 국토 균형 발전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공정, 뭐 정의 이런 것은 지금 좀 추상적인 면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 그 핵심적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예, 기억나시죠? 예, 예. 네. 근데 지금 공정 정의가 왜 다시 강조되고 있을까? 이거 잘 한번 안 생각해 되는 봤으면 얘기죠. 좋겠고 예, 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예. 참 좋은 워딩을 했었는데 일부에서 또 비판적인 야권에서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다. 예. 비아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뭐 이번 대선을 가름할 수 있는 시대 정신이 과연 무엇이 될지 네. 누가 어떤 시대 정신을 들고 나올지 예.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뭐. 네. 그 종편 뉴스에 김종인, 윤석열, 정갑윤 셋이서 오래전에 있었던 식사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 가끔씩 보이고 있고. 네, 자주 나오죠. 예, 정갑윤 전 의원이 북콘서트 한다는 프레카드가 편두리 지역 한적한 길에까지 붙어 있던데 행보에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뭐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정갑윤 전 의원은 지금 사무실을 중구에서 남구로 최근에 옮겼습니다. 예. 남구를 더 공략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파악했을 때 남구가 좀 취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본격 행보에 나섰다 하는 것은 뭐 확인이 되고 최근에 동선을 보니까 거의 서울에 자주 갔다 왔다 왕복을 예.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접촉면이 뭐 거의 매일 가능하다 이렇게 사무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교류 친밀도는 뭐 내가 지역에서는 가장 강할 것이다 이렇게 또 본인이 또 스스로 얘기를 하니까 예. 아마 조금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도 봐지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료 화면이지만은 방송에 자주 얼굴이 나오니까 예, 정치인들이야 네 뭐 자연 저절로 홍보되니까 네. 좋아할 걸로 봅니다. 예. 저 조심스러운데, 네. 남의 잔치에 뭐 재뿌리는 얘기가 아니라, 네. 북콘서트 얘기 나온 김에 말이죠. 김종인 원로도 북콘서트를 했다던데, 네네. 아직도 선거 앞두고 북콘서트, 이런 거 해야 됩니까? 뭐 법대로 예.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말릴 수가 없죠. 말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뭐 그 속내는 다 알잖아요. 솔직히. 예, 알지요. 때문에 그거는 뭐 또 이해하고 넘어갈 면도 있는데 예. 정갑윤 전 의원도 12월로 그동안 연기됐던 거를 뭐 날짜를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도 남구에서 또 예. 장소도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저보고 하라고 한다면, 네. 지금 시대에 뭐 꼭 해야 되면 써놓은 책이니까, 공짜로는 드릴 수 없고, 10,000원만 딱 받고 한 사람에게 한 권씩만 드렸으면 상징적으로. 좋겠어요.
예.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정갑인 의원 이 프로그램을 가끔 챙겨본다던데 저한테 항의할까봐 조금 걱정은 되는데 항의 전화 안 하시겠지요? 하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선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데 네. 내년 대선과 6월 지방선거 2024년 4월 총선에 나설 선수들을 미리 볼 수 있는 가늠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 이게 관심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울산민주당은 뭐 크게 말할 것이 없는 게 현재까지 송철호 시장이 후보로 나서리라고 하는 예상, 뭐 저 당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원탑이 예. 뭐 거의 확정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예. 그러니까 뭐 큰 뭐 언급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상은 의원이 시당위원장이니까 시당위원장 레벨로 참여를 할 것이고 울산 전체에서는 예비 후보들 서로 다 경쟁을 했던 그분들 진영을 예. 다 아우르는 원팀 구성을 그렇겠죠.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네, 국민의힘은 이제 박대동 경제특보, 윤석열 경제특보를 맡고 있었죠. 예. 박명훈 직능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예. 본선에 맞선 선대위에서는 뭐 박성민 시당위원장도 그렇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렇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예. 예비 주자들 그러니까 김두겸, 박대동, 박명우, 정갑이 이 네 분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예비 주자들을 누구에게 어떤 이렇게 무게 중심을 서로 나눌 수는 없다. 공정을 한다? 동일한 역할, 아하. 동일한 명칭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 체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 예. 그렇게 할 것이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대위에 우리가 통상 그러잖아요. 누가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하고 어떤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예. 얼마나 자주 동안 내지는 만나느냐. 이런 것이 조금 시장선거 구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잣대가 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가장 가까운 분은 뭐 정갑인 전 의원은 맞습니다. 네. 윤석열 경제 관련 자문을 해온 박대동 전 의원도 뭐 확인이 되고요. 예. 박명우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그리고 중진들, 당 실무자들과 예. 굉장히 밀접한 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난 월요일에 김종인 출판 기념회에 또 누가 참석이 지금은 뭐 밝히지는 않는데 또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일단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아니 울산의 소식통이 그걸 파악 못했어요? 예. 그 개개에 대한 것은 너무 또 그렇습니까? 도드라질 수 있으니까. 네, 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울산시의 내년도 예산 확보 전쟁이 남아있고 또 여야 대선 공약에 울산의 의제가 어떤 게 포함이 될지 관심인데 네. 울산 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로 해야 한다. 박성민 의원이 치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울산의 해묵은 숙제죠. 그렇습니다. 예, 박성민은 뭐 국토교통위 소속이니까 울산 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했다. 이렇게 예.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사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고려 중이니까 뭐 추진 중이니까 뭐 공식화되면은 이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 이게 윤두한 의원이라고 있죠. 전 의원이 예. 의원직 상실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통행료 폐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다 네, 이랬거든요. 맞네요. 재판에서. 예, 생각이 납니다. 네네. 그래서 상실했는데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한 20년 됐습니다. 저도 그 시민 토론, 방송 토론에서 이 의제를 가지고 많이 다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울산 언양 고속도로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개통한 지. 네. 통행료 수입이 그동안 만들고도 남는 시설 투자액을 훨씬 초과했다고 해요. 예, 다 빼먹었단 말이죠. 네네. 다 본전 다 네, 찾았다는 건데 정부라든가 도로교통공사는 뭐 어떻게 하면 통합재산제다. 이 단일 구간만 무료로 해줄 수 없다. 자꾸 이런 이유를 댄다. 예. 그러면은 선거철만 되면 계속 떠들던 나왔던 과제인데 예. 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치열하게 한번 부딪혀보고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법이 꼭 그렇게 중요하다면 법을 고치면 되잖아요. 법을 고치면 되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6명이나 있는데 왜 못하냐 이런 지적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는 뭐 하느냐, 울산시 의회는 뭐 하느냐, 자기 선거 때만 반짝 떠들고 또 지역 경제계도 있죠. 상공회의소라든가 시민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박성민 의원 제안을 뭐 컨셉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같이 좀 뭉쳐가지고 통행료 무료화 관철되면은 아마 이거 몰표 안 나올까요? 어쨌든 몰표인지는 몰라도 큰 박수 받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뭐 여야 떠나서 맞장구 쳐서 이번에 관철시켜야 되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의원 주말마다 주민 소통의 날을 가져서 평이 괜찮던데 울산 중구와 남구를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빼달라고 국토부 정책관을 만나서 촉구한 것도 이것도 뭐 괜찮더라고요. 맞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이런 거는 행보가 좋은 거죠. 정치인이 이런 걸 하라고 정치인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중구와 남구가 지난 12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었잖아요. 이 규제 지역은 6개월마다 사실은 가격이나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렇게 종합 검토해서 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의원이 아마 이걸 알았던 모양인데 다음 달쯤 전체적인 시장 상황 진단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정부도 해제 여부를 아마 검토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구, 중구 조정 대상 지역이 돼서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가져오는지 지금 어떤 경제에 좀 걸림돌이 되는지 이걸 잘 검토해서 해제해달라 하는 것이 박성민 의원의 지적인데 뭐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이고 이 규제 때문에 울산 지역의 그 소상공인들 그 지역 경제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다, 힘든 상황이 됐다 이런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이 지금 맞다면은 박성민 의원 그 안대로 해제할 수 있다면 해제해야죠. 그 자꾸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박성민 의원 얘기를 조금 길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전혀 그런 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물밑에 있었던 송철호 시장 재판이 22개월 만에 열리기도 했고 김기현 원내대표와 송철호 시장이 중앙언론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좋지 않은 걸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KTX 역 인근 뭐 입냐, 그 산이 투기냐, 1800배 이익을 남기느냐, 이것도 민주당이 뭐 TF까지 구성해가지고 중앙언론에 계속 나오고 전국적인 뉴스를 자꾸 타고 있었는데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기소된 지 22개월 만에 정인신문이 이루어졌거든요. 끝나고 나서 김기현 원내대표도 송철호 시장도 똑같이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입장을 장문으로 남겼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이제 땅 투기 의혹은 지금 공방만 오고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느 편을 들 수도 없고 뭐 여기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1800배 오를지도 모른다는 이 가정 이건 조금 무리수일 것 같고요. 또 실제로 KTX 역과 많이 떨어져 있고 위치 문제 또 선화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압선 철탑이 지나가는 그런 이 철탑이 세워져 있는 그 산에 뭘 1800배 뛸 건가 지하에 터널이 또 개설된다는데 그렇게 오를 건가 이런 가정이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또 시각도 있고 도로 변경을 그러면 왜 그렇게 피해 갔느냐 또 민주당의 지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도로 변경 같은 거 선형 변경 같은 거는 송철호 시장 취임 이후에 용령을 했다는데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이건 조금 무리한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시청 자료를 뭐 입수를 했다 불법이다 또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이건 또 보니까 시장 선거 당시에 울산은 지역방송사 법정 다툼을 자꾸 해야 되니까 그 확인차 보고받은 자료일 뿐이다 또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결론 내기가 뭐 쉽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재판을 한번 지켜보긴 봐야 되겠죠. 아마 이제 선거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공방만 아마 오고 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늘어졌으니까. 관심은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이 아까 얘기한 대로 22개월 만에 열렸는데 이거 어떻게 갈까요? 제가 알면은 재판이 너무 지지부진했다. 그리고 김민희 주심 판사의 교체 이것이 타이밍이 뭐 적절했다. 또 이런 지적들도 있고 22개월 동안 뭐 했을까. 워낙 또 우리나라 재판이 신성불가침 참 좋은 말이죠. 이렇게 탁 쳐져 있는데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아무튼 김기현 의원은 청와대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강한 주장을 계속 유지를 했고요. 송철호 시장은 공정한 선거를 치렀는데 패자가 이렇게 분칠을 하느냐 불쾌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다음 달 20일에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되고 이런데 내년 선거 전에 아니면은 내년 대선 전에 좀 1심 선고라도 나야 돼.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안 날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검찰이 이래서 믿음이 안 가는데 재판부가 예, 재판부가 사법부가 네. 검찰도 마찬가지. 네. 검찰이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시간을 온것이 좀 끌다가 선거 끝난 뒤에 당선된 사람은 놔두고 떨어진 사람만 불리하게 하고 우리에게 이런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내년부터 울산시의회도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기대 반 우려 반 같이 있죠?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한 3년여 전에 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 제가 의견서 제출이라든가 예. 울산시의회 자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상 아직까지도 예산권이 완벽하게 수반되지 않은 이 반쪽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대 반, 뭐 걱정 반,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시의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먼저 갖게 되니까 네. 이 전문성 대폭 강화될 거다 하는 기대감은 충분하고요. 예. 문제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의회 사무처 지금 65명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이 넘어간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통상 관례적으로 연말연시 1월 1일에 울산시장이 인사를 하면은 시장이 인사권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6월 선거 이후에 7월 1일에 하반기 인사를 또 보통 합니다. 예. 그때 시의장이 사실상 첫 인사를 하게 되는 점 네. 이것이 조금 뭐 딜레마일 수 있겠고요. 또 현재 그 시청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듯이 시의회 뭐 사무소에 갔다가 본청으로 돌아오고 이런데 완전히 이제 시의회 독립적으로 인사 이동을 하는데 흔쾌히 동의할까? 이런 좀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장 눈치 보지 않고 의회 직원들이 독립적인 업무 수행한다,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 네. 정책 지원을 한다, 전문 인력 제도가 도입된다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6급 상당의 사무관 또 뭐 파견이 되고요. 근데 이제 예산권이 문제가 될 것이고 예. 또 부군 의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니까 예. 이래 인사 효과가 있을까 우려도 있고 예. 시의회도 빨리 시하고 이제 50일 남았으니까 예. 협의회를 빨리 구성해서 정비를 해야 돼요. 예. 이 문제 하나 좀 얘기를 해보죠. 네. 내년 10월에 울산에서 전국체전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힘을 모아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재선거로 당선된 체육회장과 지금 있는 사무처장 간의 알력과 갈등이 심하다는 데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다가 전국체전 망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회장, 체육회장이 바뀐 지 이제 한 달 만에. 예. 그리고 그 회장을 잘 보필하고, 시어머니 역할이랄까요. 내부를 잘 다독여야 될 사무처장과 체육회장이 극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예. 급기야 사무처장이 소원수리서를 직원들에게 돌려서 소원수리서 체육회장에게 들이밀었다. 예. 이유이하를 떠나서 예. 과정을 떠나서 울산체육회의 치부죠. 이러면은 내년 또 전국체전이 있는데 단합해도 모자라는. 그러게요. 네, 연기되고 하는데 네. 이런 것은 물론 이제 김석기 회장이 직원들에게 갑질 폭언했다, 고압적인 언행을 했다 이런 지적들은 또 사실이면은 고쳐야 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오 오은일 사무처장도 굉장히 엘리트 체육인이에요. 네. 뭐 체육 교사로서 경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되도록 보필하는 것이 좋겠다. 사무처장은 체육회장을 지원을 해주는데 선두주자잖아요. 예. 직원 간의 불신을 빨리 없애고 불만이 있는 것은 또 해소하고 그래서 소원수리 그 내용도 예. 김석기 회장이 물론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좀 확인해서 예.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있거든요. 네. 법으로 가지 않는 선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화합하는 체육계, 예. 정치색이 그런 물이 좀 안 드는 체육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소원술이라는 말 참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이게 박물관에 가야 될 얘기인데 저나 이제 김 기자가 군대 생활할 때나 있었던 맞습니다. 여론 수련 방식인데 지금 왜 이런 게 나왔죠? 근데 김석기 회장이 아마 뭐 자네라는 말 이게 뭐 어느 습관일 수도 있고 자네. 예. 그 직원에게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죠. 그러게요. 지금 21세기고 예. 누구나 평등하고 업무로서 지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원수리를 진행한 것이 뭐 옳으냐 그러냐 떠나서 신임 회장이 아마 그런 언행이 있었다든가 네. 폭언에 가까운 또 언성을 높인다든가 예. 학력 뭐 지난번 첫 선거 때 사무처 담당 직원이 잘못했다고 뭐 책임져라 이렇게 강압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예.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이제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제 빼내려는 뭐
무리한 리더십 그런 거 아니겠죠? 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예.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정치 상당히 다이내믹하죠. 네. 그러나 거기에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죠. 예, 지금까지는 뭐 말실수가 크게 변수로 작용을 하지 않았지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말실수 또는 망언 이런 것은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쌓이다 보면은 그야말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예. 여야 모두 명심해야 될 말입니다. 예. 자, UPI 뉴스 김잠철 기자와 함께한 이번 주 이슈타파 여기서 접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김잠철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